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독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뭐 유튜브 구독 얘기가 아니고 OTT 또 최근에는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 초기 구입가가 높은 뭐 이런 PC 프로그램을 월 구독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외에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 요즘은 자동차에서도 OTT 감상이 또 가능하죠. 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구독,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구독이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 디지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흔한 게 돼버렸어요.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팔면서 이제 이 구독을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러운 구매 형태로 인식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전환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에서도 구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들이 좀 하나 둘씩 이제 앞으로 영역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커넥티드 서비스, 또 언급했던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뭐 이런 서비스들을 월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이용한다. 이건 소비자들이 나름 그래도 뭐 그래 합리적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건 하드웨어를 구독제로 자꾸 전환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엿보인다. 2022년도 BMW가 최초로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했죠. 뭘 들고 나왔냐면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 또 블랙박스, 이제 상향등, 어댑티브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구독제로 월 얼마씩 내거나 평생 소장하려면 얼마를 내라. 자동차 평생 타는 것도 아닌데 평생 이용 가능,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그 기능이 구현되는 장치를 집어넣고 이걸 펌웨어로 활성화가 안 되게 막아놓은 다음에 돈을 내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후륜 조향도 기본은 4.5도인데 10도까지 틀고 싶어? 그러면 얼마 내? 해서 돈을 내면 풀어주는 거예요. 월 구독을 하면 내는 기간까지, 그리고 또 계속 쓸래? 그러면은 뭐 이거 정해진 이 가격을 내 하면 풀어주는. 이것도 역시 후륜 조향 스티어링 기어가 들어가요. 그걸 펌웨어에서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제조사는 하드웨어를 어차피 조정하는 건 소프트웨어니까 이것도 뭐 커넥티드 서비스나 자율주행하고 뭐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쭉 보니까 웰컴 라이트 4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본으로 쓰는데 나머지 3가지를 추가로 받고 싶으면 월 4,500원을 내라. 그래서 1년 단위로 결제하면 45,000원이고 평생 가질래? 그럼 20만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웰컴 라이트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점등이 되도록 하는 릴레이가 하드웨어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펌웨어로 조정을 해서 더 되게 아니면 안 되게 막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뭐 포토샵이라든지 또 프리미어, 뭐 베가스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 혹은 오피스 이런 것들 구독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지적재산권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서 딸려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사야 되는 그런 추가 지출이 필요한 거니까, 그 추가 지출 관련해서 한 번에 지출하기가 부담되면 월 나눠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10년 20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비용을 낼 필요 없이 월 구독 얼마만 내면 쭉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 지출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데 신버전 관련해서 큰 불편이 없으니까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라고 해서 소비자들도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자동차 회사들이 하드웨어에
구독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하드웨어가 그 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품을 장착하는 그 제작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걸 소비자들에게 초기에 판매할 때 이 가격을 빼고 파는 거냐? 안 쓰면 그 장치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치가 제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그걸 구입을 하도록 가격이 책정되어 있느냐? 생각해보면 아닐 가능성이 99.9%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BMW의 시트에 열선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구독을 하거나 평생 구독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월 구독료가 25,000원으로 책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BMW의 이 계획은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로 해서 철회가 됐지만 2022년 당시에는 그렇게 가격을 매겨놨습니다. 그러면 그 시트 안에 열선이 들어간 그 비용을 원래 가격에서 빼고 산정을 했겠느냐. 메르세데스 벤츠가 후륜 조향 이거를 10도까지 틀도록 하려면 스티어링 기어가 들어가야 되고 이 스티어링 기어가 가격이 꽤 비쌉니다. 이걸 후륜에도 집어넣기 위해서 부품 사다가 장착을 하고 공정 추가하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는 구독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그 차를 사게 되면 그럼 그 가격이 원래 초기 가격에서 빠져서 공급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 가격은 다 포함해서 받았을 테고 구독을 하면 열어준다라고 하는 그 구독료는 추가 수익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이중 비용을 받겠다는 심산아니에요. 그러면 하드웨어에 원래 구성되어 있는 그 기능만큼 원래 초기 가격에서는 그게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필요하신 분은 구독하세요라고 소비자분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구독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제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그 안에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고 제조사가 지금까지 가해온 관례로 놓고 보면 그 비용을 빼고 판매를 한다? 이건 뭐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발상인 거죠. 특히 뭐 팰리세이드 그 웰컴 라이트 4가지로 조정이 되고 하나만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돈을 주면 풀어준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릴레이 펌웨어로 해서 추가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하드웨어 비용이 그대로 전가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구독을 하겠다라는 이 발상은 상당히 속된 말로 똥꼬발랄한 발상인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주인,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단순히 펌웨어 정도로 해서 그 펌웨어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그런 디지털 신호들인데 이런 거를 어떤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넣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드 서비스, OTT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소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무형의 서비스와 같이 놓고 구독 서비스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발상이다. 그럼 제조사들이 도대체 그럼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돈독이 올랐을까? 정말 소비자들의 돈을 탈탈 털기 위해서 그랬을까? 사실 제조사들이 이런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게 무리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BMW도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랙박스라든지 시트 열선 또 스티어링 휠 열선 또 상향등 어댑티브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해보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역시 소비자들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철회를 한 걸 보면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왜 스스로 욕을 먹으려고 하느냐. 전체들도 아닌데 제조사들이 이게 무리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나 지금 제조사들 입장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로 자동차가 바뀌게 되면 전기 모터, 배터리 그리고 또 전기전자 제어 소프트웨어로 이제 완전히 파워트레인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줄어드는 부품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가지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가지 수도 줄어들고 이게 부품 가지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고장률도 내연차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자동차는 초기 판매를 하면서도 큰 수익이 들어오지만 그것보다 더
제조사들에게 아주 달콤한 수익이 됐던 건 유지 보수를 통한 부품의 공급, 또 그 부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서비스 수익,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대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거의 3분의 1 이상 수준으로 한 70%, 80%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럼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현금들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그걸로 회사가 계속 유지가 돼야 인건비 지출도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R&D 비용도 투입을 하고 또 영업이익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도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 폐쇄해야 되고 또 정리해고해야 되고 이러면 엄청난 홍역이 또 발생하고, 또 거기에 근간을 두고 삶을 영위했던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국가적으로 이것도 큰 손실이 될 수 있고 노사 간에 엄청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정말 어떤 수든 내야 됩니다. 어떤 수든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는 도대체 뭘로 지속적인 수익을 소비자들로부터 얻어야 되느냐, 유지 보수 또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서 내연차의 그 수많은 부품에서 계속 교체 또 사고 수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그에 따른 수익,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냐. 전기차는 진짜 내연차에 비해서 고장률이 3분의 1 이하일 게 뻔한데, 과거에 독일 벤츠 BMW, 특히 포르쉐는 어떤 방식으로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수익을 추가 확보를 했었냐면, 내연차 부분에서 완벽하게 경쟁 모델, 경쟁 브랜드를 따돌릴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그런 단계에 다다른 브랜드들이라서 이 내연차의 출력, 그걸 통해서 또 뭐 서스펜션의 응답성, 서킷에서의 다이나믹한 운전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펌웨어를 가지고 ECU를 가지고 출력을 조금 제한했다가 돈을 내면 풀어주는 뭐 이런 얄팍한 짓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워낙에 기술이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한참을 앞서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라 이거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뭐 한 3, 40마력 얻는데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죠. 선택지가 없으니까. 전기차는 이거 하기가 더 쉽죠. 전기차는 이 전기 모터, 배터리, 이게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을 축소하거나 또 확대하거나, 얼마나 이게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스위칭 제어를 통해서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대놓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차별화돼서 저 멀리 가 있는 브랜드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전기차 초기 시대다 보니까 출력이든 주행거리든 이거를 넉넉하게 마진을 두고 소비자들에게 그걸 조율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구현되는 기술들을 다 때려 넣어야 소비자들이 내연차와 전기차를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 파워트레인이나 배터리 관련해서, 또 배터리는 많이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용량을 확 줄여버리기가 부담스러운 게, 이 배터리 셀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게 곧 비용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손대려면 앞으로 기술적인 진보에 있어서 확실한 이점을 선점을 해서 내연차 시절에 벤츠, BMW, 포르쉐 같은 그런 위치에 도달한 업체들이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더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꼼수를 발휘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그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요만큼 주다가 이만큼 늘려서 주면 되겠지, 이런 방법을 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실내 편의장치, 조명장치, 뭐 커넥티드 서비스, OTT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맹점이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그냥 다 장착이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제조할 때 그 가격에 포함이 돼서 소비자들이 그 기능을 쓰든 안 쓰든 일단 그 값을 지불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다라고, 이건 99.9%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쓴다고 해서 그걸 소비자의 권리로 해서 넘겨주는데 그 가격을 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독으로 해서 펌웨어 설정으로 열어준다고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건 이중 과금이 되는 거거든. 추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명을 넣든 뭘 넣든 뭐 그걸 구독제로 해서 풀어주고 하는 거야. 너희들 마음이겠으나, 그럼 내가 이거 살 때 엄연히 내가 구입한 이 시트에 열선 들어가 있고 통풍 장치에 대한 그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 나한테 팔 때 내가 구독 이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거 다 빼고 이 가격 안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쓰던 안 쓰던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가격 매겨서 나한테 이거 그냥 받을 건 다 받고 구독으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이런 생각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려고 하는 거가 소비자들에게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만 듣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법안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주다.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다, 그런 옵션들이다 하면 이거 구독 못하게 법으로 좀 소비자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절반 이상이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옵션이다 하면 제조사가 이거는 구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고 여기에 대한 개발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이 확장되는 이 부분은 소비자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하드웨어 장치들, 뭐 후륜 조향, 스티어링 휠이 10도까지 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구독으로 열어주면은 10도 틀 수 있고 안 열어주면 4.5도로 제한을 하는 거. 아니 스티어링 휠을 판매를 하고서 그걸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이제 정부나 관련된 그런 규제를 실시하는 부처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거셔야 되고,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호구가 되지 않으셔야 된다. 예. 합리적으로 소비자와 제조사가 서로 소통을 해서 잘 이해를 하는 그 분위기 내에서 앞으로 산업 전환으로 일어나는 이런 충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고 또 투명하고,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너무 이건 서로 이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이런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좋은 선례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구독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